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컨텐츠는 누군가의 업적이라든지 과오 이런 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순수하게 의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가지고 이 사람을 이러한 사람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파악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관점이지, 역사적으로 어떠한 업적과 과오가 있다 이런 거를 뜻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오해 없도록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분은 워낙 삶의 굴곡이 많았죠. 삶의 굴곡이 많다 보니까 성격이 상당히 변화가 됐을 수도 있고, 신념이 그 사람의 어떤 행동과 여러 가지를 구분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여러 가지 단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석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제왕적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논문에 그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논문에서 이걸 퍼왔는데, 어디서 그 대통령의 성격이라는 걸로 검색을 해보면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개, 외향성, 신경과민성, 성실성, 우호성, 개방성, 요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쭉 역대 대통령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8명에 대해서 앞으로 차곡차곡 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이 있는데, 거기에서 김대중은 성실성 그리고 개방성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하고 차이는 외향성이 김영삼 대통령이 높고, 그 다음에 개방성도 높고 한데 특히 성실성에서 주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실하다는 것은 뭔가를 꾸준하게 하는 거죠. 꾸준하게 하는 힘은 뭐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양적인 스타일이 아닙니다. 양적인 스타일은 휙 하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해요. 그런데 참고 참는 사람만이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 그래서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그런 걸 가지고 보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일까 하고 기본적으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한 논문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필요하는 거는 성격, 그리고 목소리, 얼굴, 요 3가지입니다. 그 중에 성격을 먼저 얘기해 보면, 성격은 5단계로 나와 있는 5단 케이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무서울 정도로 노력도 하지만 여기 뭡니까? 성실, 치밀, 꼼꼼하고 꾸준하게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단은 어려운 사람과 소외된 사람을 아픔을 이해하고 매우 따뜻하다, 포근하고 따뜻하다, 날카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날카로운 기운, 그리고 툭 쏘는 기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단단하지만 좀 부드러운, 그게 이제 토의 기운과 같은 그런 건데요.
토나 봄의 기운이 이런 건데요. 아무튼 전체적인 걸 가지고 평가해 봅시다. 그 다음에 셋째, 누구보다 재밌고 다정하다. 이런 것들도 좀 모난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절제력이 강하고 권위적이며 상대방을 항상 의심하는 사람이다. 의심하는 사람이다. 절제력이 강하다. 의심한다. 물론 이제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겪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이 사람 성정 자체가 뭔가를 쉽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어떤 기운 자체를 이렇게 꽁 해가지고, 꽁이라는 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꽁 이렇게 해서 뭔가를 잘 내놓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단은 그러면서도 권력 욕구가 매우 강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고독한 권력형이다. 뭔가를 하나를 잡으려고 하는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죠. 원래 성향은 음적이면서도 뭐 좀 토의 기운이 있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힘이 강력하다. 뭔가를 쥐려고 하는 힘이 강력하다라고, 욕망이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평가에 대한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이제 처음에 정치 활동을 시작할 때 자기가 이제 선박업을 하면서 그 선박업에서 잘 됐는데 정치로 넘어가면서 이제 원래 그 고향인 목포라든지 이런 데서 출마하지 못하고 저 홍천인가요? 어디로 가서 출마를 하고, 이 출마하는 과정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부인과 사별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다 견뎌내고 어떤 권력을 반드시 가지겠다. 물론 그 목적 자체가 사회적 어떤 이바지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목소리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 이 목소리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유추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전남대학교가 저를 강연에 초청해 주시고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해 주신 데 대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에 마지 않습니다. 자,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이톤인가요? 로톤? 저음인가요? 고음인가요? 상당히 고음입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속도가 천천히, 저는 지금 천천히 일부러 좀 천천히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빠르죠. 따다다다 합니다. 즉 따다다다 한다는 것은 뭔가 단순히 양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긴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 톤이 높은 것도 긴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목소리를 가지고 딱 알 수 있는 게 음적인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진료할 때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목소리가 빠르냐 느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빠르다 느리다만을 가지고 양적이다 음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빠른데 어떤 긴장된 느낌이 있다면 음적으로 응치가 잘 돼서 안에 소위 말하면 공간이 좁아지면 이 좁아진 공간에서 안에서 막 이렇게 행동이 빨라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음적인 사람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양적인 사람은 에너지 가지고 자기 에너지로 그 양적인 것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분의 목소리가 보면 하이톤이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젊을 때의 외모를 한번 볼까요? 아까 처음에 사진도 있었지만 젊을 때 사진입니다. 젊을 때 사진 어떻습니까? 동글동글
동글동글하죠. 얼굴도 동글, 코도 동글, 입술도 동글, 동글동글동글합니다. 이 동글동글하다는 게 뭔가 확 튀어나와 있는 어떤 나가는 눈빛도 뭔가 쏘아 붙이는 그런 듯한 눈빛은 아닙니다. 둥글둥글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양적인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대단히 음적인 사람이에요. 음흉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나쁜 표현이지만 그만큼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숨기는 듯한 그게 있다. 절대 이거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잘생겼죠. 굉장히 호남형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역시 동글동글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이런 얼굴로 또 되기도 하고, 그에 반해서 여기 이제 삼김 시대인데 김종필, 김영삼 제가 다 다룰 겁니다. 김영삼은 저희 종친이기 때문에 좀 까도 되겠죠, 우리 조상님이니. 이 외모는 동글동글합니다만 이분은 뭔가 조금 튀어나온 듯한, 뭔가 약간 날카로운 듯한 느낌이 있죠. 이 사람은 눈이 처져 있지만 뭔가 다부진 듯한 느낌이 있고, 이분은 다부지기도 하지만 뭔가 둥글둥글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자가 왔을 때 뭔가 기운이 뜨는 어떤 그런 증상들이 왔다고 하더라도 풀어주는 역할의 치료법을 써야 됩니다. 위장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뭔가 다 여러 가지 어떤 병이 올지 모릅니다. 이런 성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체질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뭐 태음이는 감기 안 걸리나요? 뭐 태음이는 소화 갑작스럽게 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치료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데, 하지만 이런 스타일들은 전체적인 약의 방향성은 풀어지듯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병에 따라서 같이 풀어주지만 병의 요소가 되는 그 부위를 풀어주는 약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야 되겠죠. 어떤 병이 올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타일들은 뭔가 둥글둥글하지만 응치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풀어주는 스타일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고, 뭐 심장이 약할 수가 있고 그런 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걸 또 예단할 필요도 없고요. 예,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골반이 사고가 나가지고 뭔가 문제가 돼서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이 오면은 파악을 할 때 목소리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거에서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유추해서 상담을 해나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잘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느냐, 자기의 속내를 완전히 풀어내 놓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풀어놓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일까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천진난만한, 솔직한, 그리고 즐겁고 해피한. 만약에 이런 사람이 왔을 때, 만약에 상담이 왔다면 뭔가를 자세히 설명한다기보다는 내 의사로서 내 진솔함, 그리고 천진난만함,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자기 속내를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의료인과 환자로서 만난다면 이 사람 의중 파악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제가 잘 모릅니다만, 아무리 옆에 붙어 있는 그 사람들도 이분의 진정한 의중을 파악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을 보는 그 식견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그럴 겁니다.
그래서 김영삼 같은 스타일은 내 지르는 스타일이거든요. 서로가 안 맞아요. 어휴, 속에 시커먼 게 들은 사람이라고 할 거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참 왜 자꾸 속을 드러내나, 아이고, 이렇게 할 수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라이벌이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사람 파악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